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열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공부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다 라는 걸 공부해 볼 거야. 이것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배경인데,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죠. Yes.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나 개념서에 안 나옵니다. 선생님도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떤 기준선이 있는지, 그래야지만 내용이나 소재가 바뀌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보자. 현재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됐죠? 단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죠? 서로 다른 5개의 성분 중에서 뭐야? 서로 다른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즉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의미가 다 다르다.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기준 명확. 마지막을 중복해야 하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현재 이 식을 공부할 때 명심할 것은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는 명심할 게 뭐다? 제한 사항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 100의 자리. 네, 골라. 아, 제가 먼저 고를까요? 저는 뭐 상관없어요. 뭐 1, 2, 3, 4, 5 다 들어갈 수 있죠. 정답.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죠? 야, 10의 자리. 예, 골라. 뭐 저도 뭐 상관없어요. 뭐 1, 2, 3, 4, 5 아무나 들어오세요. 1의 자리 어때?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오세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다 어때요?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 즉 제한 사항이 없을 때 쓰는 게 바로 공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1강 때 봤지만 제한 사항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다 공식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없고 이 순열의 원리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현재 포인트만 따라가 볼게요. 야, 100의 자리 너부터 한번 해봐. 예,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네, 저는 5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가지수. 그래서 저는 일단 4를 하나 썼어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자리야, 골라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썼던 것도 못 쓰니까 얘를 뺀 이 4개 중에 하나 골랐어요. 4. 그럼 거기다 2를 썼어요. 이렇게 예심을 만들었죠? 마지막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야? 했더니 1, 3, 5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게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421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어지니까 이거를 우리는 곱사건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딱 이 내용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딱 이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은 딱 여기까지가 본질이다. 즉 한 번 썼던 거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갈 때마다 선택 가지수가 뭐한다? 하나씩 줄어든다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몇 가지였어? 5가지. 그 다음 몇 가지였어?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였어? 3가지. 선택 가지수가 전항 대비 하나씩 줄어들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못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숫자 원리가 필요하죠. 값이 얼마야? 하면은 60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액이란 말이야. 쉽게 해서 몸뚱아리란 말이야. 이게 몸뚱아리. 자,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한테 맞는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보통 뱃속에 아이가 있죠? 엄마 뱃속에. 그때는 일단 성별을 몰라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땐 전부 다 중성입니다. 태명이라고 하는데 중성을 달아요. 사랑이, 행복이. 그쵸? 사랑이, 행복이. 이게 사랑과 행복이라는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어머? 애기가 남자야?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호동아, 그러면 강호동. 아유, 우리 동원이, 그러면 강동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자애가 딸이야.
우리의 이쁜 소연이. 그럼 뭐야? 강소연. 그럼 딸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수지야. 그러면 강수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름표를 보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성별을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예전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아기가 탄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줘요. 야, 나 아기 태어났어. 오, 축하하죠. 어유, 야, 봐봐. 그러면 사진을 딱 보여주면 솔직히 못생겼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다 쭈글쭈글 하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애기 너무 이쁘지 않아? 라고 하면 이쁘죠. 근데 뭔가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다. 뭘 알아야 덕담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면 튼튼하게 자라라. 그쵸? 뭐 여자애가 태어나면은 뭐 어여쁘게 자라라. 뭐 이럴 수 있잖아. 비유하자면. 그쵸? 그렇게 어떤 남성이냐 여자에 따라서 그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깐난애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한 살 전까지만 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칭찬을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 뭘 물어보냐면 야, 아기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아기 이름이 예를 들어서 강호동이야. 호동이야. 그러면 이거 남자구나 라고 감이 빡 오는 거고요. 얘 이름이 수지야. 그러면 여자구나 라고 감이 오니까 그것에 맞는 뭐 할 수 있다? 덕담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나 혼자 답구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하고 의사전달 하려니까 네가 543을 왜 썼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43을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름표란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 5 퍼뮤테이션 3이라는 표기를 쓰게 된 이유라는 거야. 이것은 뭐지 하면 얘가 바로 선택당하는 것이 되는 거야. 선택당하는 것. 선택당하는 것. 그러면 얘는 뭐야? 그러면은 선택하는 것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퍼뮤테이션이 붙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을 당하는 게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전부 각각 달라야 돼 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배경 5개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 쪽은 3군데가 있는데 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이 퍼뮤테이션 들었다는 것은 중복은 하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칸 채워라. 중복하지 마라. 여기 몇 개? 5개. 여기 몇 개? 4개. 여기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원리를 닮은 이름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이름표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얘는 다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아기가 이름이 강호동이든 강동원이든 중요한 건 아기가 중요한 거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숫자 배열법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 숫자를 배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7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7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9가지. 그 다음은 8, 7, 6, 5, 4, 3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곱해줘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자,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 근데 그게 뭐야? 이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야 이 뜻이에요. 뭐라고?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뭐라고?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뭐 이렇게 길어? 짧게 안 돼? 짧게?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붙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은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이자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n 팩토리얼이라고 표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5 팩토리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요거 20과 6이니까 120 이내 이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 방법인 거지 공식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이것도 팩토리얼하고 비슷하긴 한데 끝이 곱하기 1로 끝나진 않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기할 거야 하면은 여기다 부족한 거 채워 넣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나는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냐?
2팩토리얼 분의 9팩토리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포장하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값을 구하려면 다시 이걸 펼쳐야 되는 거예요. 펼쳐야 되고 약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뭐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예요? 2 곱하기 1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뭐야? 그러면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줘도 어차피 너는 계산이 다시 이쪽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얘하고 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5%인 3과 2팩분의 5팩 이런 표현은 우리가 사실은 껍데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사실은 이런 표현할 때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n 퍼미테이션 R이 뭐야? 라고 할 때는 실제 연산은 단순하게 n-1 해서 n-2 해서 여기는 n-의 r-1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성질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성질 요걸 할 때만 우리가 알고 있는 n-r팩분의 n팩이다라는 걸 쓰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 과정에서는 이 밑에 있는 과정의 성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필요 없다? 밑에 있는 걸 쓰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n 퍼미테이션 R은 뭐다? n-r팩분의 n팩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공식을 써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봐봐. 사실은 요것만 쓰면 되거든.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숫자 원리만. 근데 이걸 안 쓰고 맨 처음에 5%인 3 2팩분의 5팩 다시 약분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푼단 말이에요, 문제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게 현명하다가 되는 거야. 또한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내용의 키워드는 야, 그러면 제한 상황을 두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한 상황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자, 여러 가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는데 이거 중에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세 자리 정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중복은 허락을 하겠습니다. 중복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겠죠.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5가지, 4가지, 3가지. 방금 했던 문제와 똑같죠. 그런데 단 현재 짝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짝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제한상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어차피 저 공식은 못 쓴다는 거예요. 이 공식은 철저하게 제한상이 없었을 때만 써서 모든 자리가 전부 다 균등해야 돼요. 내가 들어갔으니까 5개네. 나도 5개인데. 나도 5개인데. 그럼 뭐부터 먼저 해? 상관없어. 이럴 때 쓰는 게 공식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보다시피 얘가 짝수다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어때요? 상관없죠? 그렇지만 여기는 상관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얘부터 배열해 줘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라고 하면 짝수니까 나 2하고 4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이게 되겠죠. 그럼 몇 가지야? 그러면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곱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2를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를. 그러면 지워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부터 나머지 과정은 풀이하겠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면 거기에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문제다.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 0, 1, 2, 3, 4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로 세 자리 정수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죠. 세 자리 정수 만들어줘.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푸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 있어요?
아니? 여기 들어가면 안 될 숫자 있어요? 아니? 그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될 숫자 있어요? 뭐 안 돼? 0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얘가 유일하게 핸디캡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몇 가지? 5가지. 하면은 여기에 0을 쓸 거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요 가지수가 그때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얘가 0이다 해버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여기는 1이다 해버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한상을 먼저 정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저는 0 안 되니까 4가지. 그치? 나는 2를 썼어. 좋아. 그러면 나는 나머지는 요 썼으니까 이제부터 프리하게 들어가면 되네. 나는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보다시피 이런 거는 공식을 안 쓰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원리만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식은 뭐라고 했어요? 제한세가 없어야 된다 했죠. 너 들어가면 안 될 숫자 있어? 아니? 너는? 전 다 돼요. 나는 0 안 돼요. 닥쳐. 넌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0 못 쓰는데? 아니야. 0을 못 쓰지만 너는 쓸 수 있다고 가정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닥치라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뭐가 돼? 전체를 가지수로 구해. 다시 말하면 맨 앞자리에도 0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해라? 현재 맨 앞에가 0 되는 것만 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에서 맨 앞에 0 되는 거 빼면 되겠죠. 그러면 몇 가지야? 5 퍼미테이션 3이니까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될 거고. 여기 0 썼잖아. 미리 하나 뒀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그럼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통인수인 4 곱하기 3을 빼주면 남는 게 5-1이잖아.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뭐다? 4 곱하기 4 곱하기 3 정답은 48가지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사실은 말이 어때요? 얘보다 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걸 괜히 복잡하게 푸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이런 풀이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말 돌려가면서 풀지 말란 뜻이에요. 아니 그냥 한 방에 쑥 하고 끝날 수 있는 걸 왜 말을 돌립니까?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 중복하지 않는 순열 풀고 싶어? 라고 하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의 뜻을 갖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 상황 정리. 그래서 뭐하다?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해줘라. 그 다음에 후 뭐한다? 제한 상황 정리 먼저 했어? 그럼 나머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한 상황 없는 건 순서대로 나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복하지 않는 순열의 원리인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자?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16페이지였죠? 14페이지. 바로 지금부터 한 번에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문제 나열 순열을 한 번에 전체 내용을 한번 초토화시켜 볼게요. 너무너무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설명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요 내용의 키워드를 4페이지 내용에다가 숙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칠판 정리 후 바로 이어집시다.